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정치 한 주 앞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 코너 쌈 구경하듯이 정치 현안을 풀어준다. 그래서 재밌다 이러더라고요. 쌈 구경을 하듯이? 네, 저희가 약간 쌈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격투기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전 이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적어도 누구 편은 들지 않는, 편론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수석님 그 목적은 일부 좀 달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설이 누구 편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국가대표 경님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한테 그 평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달해드려야겠다. 고맙습니다. 더 생생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쌈 구경하듯이 했나? 그랬는데. 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 뭘로 뽑아보시겠어요? 글쎄요. 국민의힘은 대진표가 짜였잖아요. 네. 전당대회 대진표가 짜였는데 민주당은 뭐 대진표라고 말하기 좀 어색하긴 하죠. 워낙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연 맞서서 누가 나올지 나온다면 누굴지 네. 그게 좀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그 여야의 이 전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일단 일요일 날 국민의힘이 이제 전대로 시끌시끌했어요. 뭐 국회 소통관이 뭐 거의 뭐 열기가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대선 경선 방불케했다라고. 보통 저희가 왜 국회 그 소통관 그 들어가면 그냥 출마 선언하러 그 의원이나 뭐 후보가 들어가는데 1층에 그렇게 팬들이 와서 그 플랜카드를 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대요. 영상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나 봐요. 요즘은 이제 팬덤 정치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조금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이 공교롭게도 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세 분 중에 이 출마 선언문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준다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근데 저번에 그 당대표 전 위원장 수락연설 하실 때 별로였다 이러셨잖아요. 혹평하셨잖아요. 비전도 없고 네거티브 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 되게 궁금했는데 왜 제일 높은 점수를 주신다? 저 이거 읽어봤어요. 저 다 출력해서 읽어봤어요. 밑줄도 치셨는데요? 자, 열심히 봐야 아무래도. 네. 우선 첫 번째. 네.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 비하면 뭐 엄청 나아졌어요. 엄청 나아졌어요?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전체 어디에도 남 탓을 안 하잖아요. 네. 뭐 야당에 뭐 어쩌고저쩌고 운동권 정치 어쩌고저쩌고 뭐 범죄자 찾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네. 그냥 자성과 네.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할 길이 뭐다라는 걸 제시를 했으니까 그 스탠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네. 해라. 본인이 그리는 대한민국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해라. 이런 네. 거였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민의 내용들이 좀 묻어나온 것 같아서 우선 저는 반갑고 약간 포지티브한 내용들이 많아서 좋고 네. 또 자기 반성이 실려 있으니까 그것도 72일 만인가요? 네. 비대위원장 끝나고 총선 끝나고 네. 사퇴하고 바로 72일 만에 나온 사람으로서 성찰하는 대목도 있었기 때문에 총평을 하자면 저는 A 정도는 주겠습니다. A.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좀 약하더만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스탠스를 네. 이게 이제 이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은 네. 대개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각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사실 누구나. 그쵸.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가 첫 번째 숙제인데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누구죠? 윤상현 의원 이분들은 스탠스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메시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다음 지방선거, 더 중요하게는 다음 대선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거냐,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냥 이기겠다는 얘기 말고 그냥 뭐 당정 간에 잘 소통해야 되는 얘기 말고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좀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높은 점수를 주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선명한 어떤 그 과정을 좀 보여줬는데 다른 후보들은 좀 그렇지 않고 그렇죠. 잘 지내겠다. 그렇죠. 큰 뭐 갈등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두루뭉술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별화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숙명인데 네.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백약이다 무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답변에서도 네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제3의 대안으로 네. 독자적인 특검법안 내겠다라고 그쵸. 한 거는 나름 본인이 생각하면 묘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냈다라고 봐요. 그렇잖아도 지금 이 최상병 특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다른 당권 주자에 비해서 딱 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만 입장이 달라요.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특검을 받는 건 정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싫다. 그렇지만 내가 나름의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3의 특검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 받을 수 있는 좀 대안이라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안 받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여당과 정부의 고민이 뭐냐면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반 구도 네. 야당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네. 국민의 다수는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주 소수가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찬반 구도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이걸 허물어야 돼요. 네. 반대 아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법도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야당이 이제 선택이 하는 상황에 내몰리잖아요. 그쵸. 우리 것만 고집할 거냐? 그럼 저거라도 받을 거냐? 네네. 그 대안이 예를 들면 특검 추천권을 네. 야당에게 줄 거냐? 네. 대법원장에게 줄 거냐? 네. 이거는 반대만 했을 때 스탠스는 굉장히 몰리는 그렇죠. 포위되고 고립되는 구도였다면 그쵸. 대안이 이겁니다. 대법원장한테 우리가 추천권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상당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죠. 그러면 찬반 구도가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대안이 나으냐에 대한 우열 구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궁지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다 더 설득력을 얻는 법안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 없이 반대만 해가지고는 네. 여론을 끌고 가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대안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선수가 심판을 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3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동안 과거 특검에는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또 제3자가 추천하는 권을 행사한 특검 법안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꼭 이것만 고집하지 말고 네. 특검을 하자. 네, 네. 대신에 방법을 이걸 하자라고 네. 하면 야당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그거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반응이 뭐냐면 너 그 대통령한테 허락 받았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컨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 피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래서 오케이 뭐 그렇게라도 해보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야당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오자마자 큰 돌파구를 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또 용산을 생각해서 네. 김건희 인사 특검은 안 된다라고 또 선을 그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고민의 흔적이 담긴 거죠. 근데 나머지 주자들은 그만한 고민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것만 신경 쓰고 메시지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의힘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용산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눈치 봐가지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앞에 네. 총선 전에 사퇴한 당대표가 네. 이른바 친윤 네. 연예관들과 손잡고 했잖아요. 그 끝이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정무수석할 때 그분이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네. 일종의 파트너였는데 비참하게 쫓겨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답일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으면 민심이 돌아설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 계도를 해서 가드레일을 쳐서 네. 엉뚱하게 안 나가게 네, 하고 네. 당이 선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책도 좀 전환하고 네.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좀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저렇게 돼서 만약에 용산의 눈치를 봐서 당대표가 되면 네. 이거 똑같잖아요.
빚진 사람이 어떻게 그 빚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분을 비교하자면 네.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큰 그림이 좀 있는 것 같다. 얼마나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맥락을 보면 네.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했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네라는 느낌은 줬어요. 저한테는.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 꽉 막힌 여야 전국을 그래도 그나마 좀 풀어낼 수 있는 여지는 그거는 조금... 쉽게 안 풀릴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또 쉽게 안 야당이 풀려요. 쉽게 안 풀어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네. 문제는 여당의 당대표는 야당과의 관계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거냐보다는 네. 민심을 보고 해야 돼요.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얻어나가는 쪽으로 행보를 하면 네. 야당도 마냥 공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정치라는 거는 누가 더 많은 민심을 얻느냐, 표를 얻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네. 여론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여야 관계를 뭐 복원해서 가겠다. 네. 그건 쉽지 않죠. 그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리고 어차피 전당대회 이후에는 뭐 원구성이나 국회 네. 구성이나 이런 건 다 정리돼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때까지 안 돼 있으면 뭐 그것도 어쨌거나 원내대표의 네, 몫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국민의힘 전대룰이 당심 80, 민심 20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당심이 더 많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제 최상봉 특검 추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 수립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민심에는 조금 부합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심에도 과연 정말 부합이 되느냐.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기는 하나 여전히 이제 친윤계로 대표되는 이제 조직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나경원 뭐 원희룡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등등이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실과의 이 대립각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제 전대 표심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 않겠냐. 글쎄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그래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네. 지역위원장, 네. 당협위원장들이죠. 지금 당협위원장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출마 선언문에서도 그런 네. 얘기를 했던데 163명의 원외위원장이 있다 이런 네.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역 의원만 볼 것도 아니고 의원들도 네. 4년 남았죠. 이제 4년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미래 권력을 보지. 당연히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각을 세워가지고 죽어도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대세가 형성이 되면 정치인들은 대개 정치를 더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흐름에 편승을 하죠. 올라타죠. 끝까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송 기자한테 누가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정치하고 있는데 너 미래가 있는 한동훈 할래?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인기 없는 윤석열 할래? 그러면 어느 선택하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쉽죠? 답변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답은 나왔으나. 그러니까 문제는 네. 둘이 아주 격렬하게 싸워서 그것이 도로 민심에 역행을 해서 당의 지지 기반을 허무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문제겠죠. 네. 그러나 그까지 가기 어려워요. 전면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둘 다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호흡 불호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해요. 한쪽이 일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의 저 정도로 여지는 열어주지 않고 네. 무슨 소리야.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듯이 김기현 전 대표 쫓아내듯이 하면 그건 더 큰 탈이 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못할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예를 들면 뭐 막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자 이렇게 막 나갔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제한전으로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쵸. 그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생을 해야죠. 그러나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저는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 대통령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제 네. 대선 후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그렇잖아요. 그냥 네. 당대표가 목표가 아니라 네. 이걸 해서 대선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스탠스는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원래 이제 어대안에서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었는데 지금 이제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위 주자들이 뭉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대세론이 좀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뭐 제가 그 당 사정은 네. 민주당에 비해서 좀 덜 아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나머지 2, 3, 4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표가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 이 표일까? 그런 성향의 지지일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1차에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아, 다만 1차에도 끝날 가능성이 설사 뭐 있다. 2차로 가더라도 대세에는 지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까지 현재 구도라면 만약에 큰 무슨 뭐 사달이 났다 이러지 않는 이상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어대안은 유지된다. 요 연설문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네. 기왕에 호평을 했으니까 아쉬운 거는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가치, 뭐 예컨대 복지라든지 지금 정부랑은 노선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네. 이런 좀 미래지향적 가치에 네. 대한 저당적인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어, 보수가 가장 좋은 보수는 예컨대 과거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왔던 것처럼 복지를 지향하는 게 보수의 따뜻한 보수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좀 담아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좀 많이 표현이 되면 좋겠고요. 네. 제가 눈여겨본 거 두 대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정부 여당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붙들고 가야 될 화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 일상을 정치로 재단해서 회방 놓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이 약속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어디 인터뷰 제가 이렇게 호평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도 그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말씀하신 거를 기준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보여줄 그 비전 그리고 당대표로서 보여줄 비전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담겨있나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봤는데 다 담겨있더라고요. A4 용지 15페이지의 그 발표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어요? 네. 엄청 길게 촘촘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되게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남았구나. 학력고사 준비하듯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비춰줬을 때 이런 책 좀 읽고 책이나 최근에 언론의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